이번 시간에는 해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바다의 흐름,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겠죠. 이게 아래쪽이 바닷물이라고 하면은 위쪽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바닷물은 이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겠죠. 이런 해류의 흐름을 우리가 표층, 해류의 끝 윗부분에 있는 해류다. 그래서 표층 해류라고 이야기하고, 이 표층 해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은 바로 뭐다?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다. 그래서 원인을 기억하시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의 흐름인 해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때 해류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해류가 있는데, 따뜻한 해류, 아래쪽에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해류가 흐르겠죠. 이런 따뜻한 해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뜻한 난자를 써서 난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해류는 뭐다? 난류다. 그럼 난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겠죠. 자, 반대로 극지방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가운 한자 써서 한류라고 하죠. 한류. 자, 그래서 한류는 찬 해류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요? 고위도 쪽에서 저위도로 흐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해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바닷물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도가 있으니까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대체로 기온이 당연히 높겠죠. 이런 이야기 하겠고, 그 해류 중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류가 되겠죠. 한류. 그래서 북한 지방에서 내려오는 한류로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 한류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한류가 북한 지방에서 내려온다. 이 북한 한류의 큰 뿌리가 되는 건 바로 연해주 한류예요. 연해주에서 내려오는 이 연해주 한류가 북한으로 내려오면 북한 한류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따뜻하게 오는 한류의 큰 뿌리, 바로 이 한류가 크로시오 해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류죠, 난류. 따뜻한 난류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난류죠. 아래쪽 저위도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난류가 될 것이고, 고위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물은 한류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크로시오 해류가 이제 아랫지방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중에서 하나의 뿌리가 우리가 나눠지게 되면서 황해 쪽으로 가는 건 우리는 황해난류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동해 쪽으로 오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동해난류라고 하지 않고 동한난류라고 합니다. 동한난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 있죠. 여기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요, 한류성 어종, 그 다음에 난류성 어종 물고기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영양 염분이 염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조경수역.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한류, 난류, 그 다음에 조경수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되는 건 누구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시오 해류다. 왜 크로시오 난류라고 하지 않느냐? 크로시오도 난류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왜 해류라고 하냐면 굉장히 큰 바닷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해류라고 묶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황해 난류하고 동안 난류는 그것보다 좀 작은, 거기서 나눠진 가지처럼 생겼으니까, 자, 황해 난류는 누구의 일부가? 바로 이 크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황해 쪽으로 간 것이고, 동안 난류는 마찬가지로 크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서 가면 동한 난류, 황해로 들어오면 황해 난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한류는 연해주 한류가 이제 북한 한류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호츠크해라는 앞바다, 러시아 앞바다 있죠. 거기서 동쪽을 따라서 내려오는 한류를 우리는 연해주 한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연해주 한류가 가지를 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한다? 북한 한류라고 한다.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 우리는 북한 한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 여기 무슨 수역? 조경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양염류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하고 좋은 어장이다. 그래서 한류, 난류성 어종이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런 등등의 염류를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디에 형성이 되죠?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이 형성이 된다는 거, 뭐와 뭐의 만남인지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름에는 햇빛이 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난류가 더 높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조경수역이 어디쯤에 형성이 되겠어요? 좀 더 위쪽으로, 평소보다 위쪽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겨울이 되면은 반대로, 겨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차가운 한류가 더 많이 내려오겠죠. 한류가 많이 내려오고 난류가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조경수역이 조금 아래로 내려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에는 위에서 형성이 되고 겨울철에는 여름에는 북상, 겨울철엔 남하한다 이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까지 이야기해봤어요. 정리 잘 해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